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채널 K 뉴스입니다. 뉴욕주 상원 최초로 한인 의원 배출 여부가 결정되는 예비선거가 내일로 다가온 가운데 올해도 상대 후보에 대한 흑색 선전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시민참여센터는 적극적인 선거 참여를 독려하며 예비선거 참여를 돕는 콜센터를 운영합니다. 이보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뉴욕주 상원 최초 한인 의원 탄생이냐 구선 의원 탄생이냐를 결정짓는 뉴욕주 예비선거가 내일 치러집니다. 뉴욕주 16선거구를 놓고 현역 스타비스키 의원과 한판 대결을 벌이는 정승진 후보는 깨끗한 정치를 강조하며 소상인 지원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공약으로 내걸고 있고, 이에 맞서는 스타비스키 의원은 서민주택 증대와 선거자금법 개정, 고등교육 기회 확대 등을 공약으로 발표하고 있습니다. 선거가 막바지에 이르자 본격적인 네거티브 선거 전략이 또다시 등장해 주위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기도 했습니다. 정승진 후보는 여러 자극적인 문구가 담긴 유인물이 가정마다 유포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정책과 공약 등 본연의 이슈에만 집중하는 선거가 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많은 이 잘못된 정치인들이 지금 사용하고 있는 전술 중에 하나가 선거 때 이런 이슈를 부각시킴으로써 다른 부정부패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를 가리는데 이런 문제가 이렇게 도외시되고 풀뿌리 유권자 운동을 계속해온 시민참여센터 김동찬 대표는 한인동포 사회의 선거 참여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올해도 변함없이 예비선거 참여를 돕기 위해 콜센터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적극적으로 투표에 참여함으로써 이 지역에 있는 정치인들이 우리를 주목하게끔 만들고, 그래서 우리의 권리를 만드는 것, 바로 이 미국 사회에서 인정받고 존경받는 그런 커뮤니티가 되어야 됩니다. 저희들 한라인 번호 347-766-5223 이쪽으로 전화하시면 저희 스태프들이 받아서 확인을 해드릴 겁니다. 예비선거는 내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시 전역에서 실시됩니다. 지지 정당을 정한 등록 유권자만이 선거에 참여할 수 있고, 이번 선거에서 결정된 후보는 11월 본선거를 통해 최종적으로 당선 여부를 결정짓게 됩니다. 채널 K 뉴스 이보현입니다. 약 3,000명의 목숨을 앗아간 9.11 테러 15주기 기념 행사가 11일 열렸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테러로 숨진 희생자를 절대 잊지 않을 것이라는 메시지를 전 세계에 전달했습니다. 어제 전국의 주요 도시들에서 9.11 추모 행사가 열렸습니다. 맨하탄의 그라운드 제로에는 오전 8시 40분부터 희생자 가족과 생존자와 추모객 등 1,000명이 넘는 인원이 참가한 가운데 미국 국가를 부르고 테러로 희생됐거나 구조 작업을 하다 유명을 달리한 사람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렀습니다. 15년 전 비행기의 첫 번째 충돌이 있었던 8시 46분에 맞춰 종이 울리면서 묵념의 시간을 가졌고, 두 번째 충돌 시간인 9시 3분에도 종이 울렸습니다. 대선 후보인 힐러리 클린턴과 도널드 트럼프도 유세 행사를 중단하고 이날 행사에 참여했습니다. 워싱턴 DC 국방부 건물 앞에서도 15주기 희생자 추도 행사가 열린 가운데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미국 정부는 9.11 테러 희생자를 절대 잊지 않겠다고 역설했습니다. 이 밖에 펜실베니아주 생크스빌의 플라이트 93 국립기념지에서도 수백 명이 참석한 가운데 추모 행사가 열렸습니다. 한편 15주기를 맞아 진행된 여론조사에서 미 국민이 해당 공격과 관련해 느끼는 두려움과 분노가 5년 전보다 더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교회 창립 95주년과 9.11 15주기를 맞아 뉴욕 한인교회에서는 평화를 노래하는 콘서트를 열었습니다. 뉴욕 한인교회 교우와 내빈들 다 함께 평화를 염원하는 마음을 노래에 담았습니다. 이보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평화를 노래하는 환희의 송가를 연주자들이 노래하고 관객들은 박수로 화답합니다. 어젯밤 뉴욕 한인교회는 옛 교우들을 초청해 15년 전 뉴욕과 전 세계를 슬픔에 빠뜨렸던 9.11 테러와 희생자를 추모하고 평화를 염원하는 9.11 홈커밍 평화 콘서트를 개최했습니다. 뉴욕 한인교회 교우와 그 자녀들로 이뤄진 하트스트링 첼로 앙상블의 연주로 시작된 행사는
바리톤 김성길 교수, 소프라노 이규도 교수, 세계 무대에서 활동 중인 테너 최원휘 씨와 콘서트 음악 감독을 맡은 백혜선 씨의 피아노 협연으로 이어졌습니다. 콘서트를 주최한 뉴욕 한인교회의 김평겸 장로는 오래전 함께했던 교우들이 모여 평화를 노래한 감동과 의미를 나눴습니다. 9.11을 추모를 기념하는 평화를 짐작하는 그런 음악회를 하자 해가지고 여기까지 왔고 잘 계획을 하고 협조를 받아서 성공적으로 잘 끝낸 것을 정말 기쁘게 생각하고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콘서트를 위해 멀리 한국에서 찾아온 김성길 교수는 40여 년 만에 찾은 고향 교회에서 옛 교우들과 다시 만나 평화를 노래한 감격을 말했습니다. 50년 만에 옛날 학생 시대에 정말 도움도 많이 받고 그립던 그 교회를 다시 와서 하게 돼서 정말 집에 찾아온 것 같습니다. 1921년 개척돼 올해 95주년을 맞은 뉴욕 한인교회는 이날 콘서트를 통해 다가오는 100주년을 준비하며 세계의 중심 뉴욕에서 평화의 기수로서 힘쓰자는 다짐을 온 교우가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채널 K 뉴스 이보현입니다. 힐러리 클린턴 민주당 대선 후보의 건강에 이상이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부축을 받으며 차에 오르는 클린턴 대선 후보의 모습이 공개됐습니다. 11일 9.11 테러 15주기 추모 행사에 참석했던 클린턴 후보가 행사 도중 갑자기 귀가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차에 타는 도중 다리에 힘이 풀리며 쓰러지려 하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이 같은 장면은 인근에 있던 한 시민에 의해 촬영됐고 이날 각 언론을 통해 공개됐습니다. 클린턴 후보의 휘청거리는 모습이 공개되자 언론은 이 사실을 긴급 보도했습니다. CNN은 계속해서 같은 동영상을 반복 방영하며 클린턴의 건강 문제를 진단했고 클린턴 후보의 건강에 이상이 생긴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클린턴 후보는 차에 오른 뒤 맨하탄에 있는 딸 첼시 아파트로 옮겨져 잠시 휴식을 취한 뒤 2시간 후 다시 언론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첼시 아파트에서 나온 클린턴 후보는 대기하고 있던 기자들에게 컨디션이 매우 좋다며 뉴욕의 날씨가 정말 좋다고 건강에 이상이 없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후 웨체스터 카운티에 있는 자택으로 옮긴 클린턴 후보는 주치의의 검진을 받았으며 주치의는 이날 오후 클린턴이 이미 폐렴 진단을 받았고 이날 갑작스런 상황은 탈수와 과열로 인한 증세라고 발표했습니다. 한진해운이 미국에 선박을 대고 화물을 내릴 수 있게 됐습니다. 한진해운은 뉴욕 파산 법원이 스테이 오더를 승인함에 따라 채권자로부터 자산을 압류당할 우려가 없게 됐습니다. 한진해운이 채권자로부터 자산 압류를 막아달라며 뉴저지 뉴욕 파산 법원에 제기한 스테이 오더가 승인됐습니다. 스테이 오더는 국내 법원이 결정한 포괄적 금지 명령을 외국 법원에서도 받아들여 달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한진해운은 채권자에게 선박이나 자산을 압류당할 우려가 사라지고 미국 항구에 정박해 화물 하역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날 법정에서 한진해운 측 변호사 일라나 볼코프는 하역 작업 비용을 차질 없이 지급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하역 업체와 하역 근로자에게 비용을 정상적으로 줄 수 있다는 사실을 강조한 것입니다. 하역 근로자들은 한진해운이 법정 관리에 들어가자 비용을 받지 못할 수 있다며 우려해 왔습니다. 한편 이로써 현재까지 한진해운의 스테이 오더 신청을 승인한 국가는 미국, 일본, 영국 등 3곳입니다. 싱가포르는 스테이 오더를 임시로 승인했고 다음 주 중 최종 결정을 내릴 예정입니다. 한진해운은 캐나다, 독일 등 다른 주요 거래 국가에도 스테이 오더 신청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대다수의 한인은행들이 최고 등급의 평가를 받았습니다. 뉴욕, 뉴저지주에서 영업 중인 한인은행들이 최고 수준의 자산 건전성을 가진 것으로 평가됐습니다. 금융 전문 신용평가사 바우어 파이낸셜이 9일 발표한 올 2분기 평가 결과에 따르면 뉴욕 일원 한인은행 10곳 가운데 7곳이 최고 등급인 별 5개를 유지했습니다. 통합은행인 뱅크 오브 호흡 출범 전인 2분기 평가인 까닭에 BBCN과 윌셔은행은 별도로 평가됐습니다.
한인은행 가운데 BBCN, 윌셔, 한미와 우리, 신한과 태평양, 뉴뱅크 7곳이 2014년 4분기, 7분기 연속으로 최고 등급을 받았습니다. 노아은행은 지난해 2분기에 별 3개로 등급이 상승한 후 4분기에 3.5개로 또다시 등급이 올랐으며 3분기 연속 별 3.5개를 유지했습니다. 전분기까지 별 3개를 받았던 뉴밀레니엄 은행은 2분기에 처음으로 3.5개를 받아 실적과 자산 건전성이 좋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감독 당국의 제재를 받고 있는 BNB 하나은행은 2분기에도 여전히 별 2개를 받는 데 그쳐 한인은행 가운데 유일하게 평균 이하 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동안 해결하지 못했던 벌금 티켓을 가지고 계신 분들께 반가운 소식입니다. 뉴욕시가 각종 체납된 벌금 티켓의 연체료를 면제해주는 프로그램을 시행합니다. 연체 기록이 법원으로 넘어간 개인이나 사업체 등이 신청 가능합니다. 뉴욕시 재정국이 오늘부터 12월 12일까지 3개월 동안 뉴욕시 벌금 사면 프로그램을 실시합니다. 이는 개인과 사업체를 대상으로 체납한 벌금에 붙는 연체료와 이자를 없애주는 프로그램으로 2016년 6월 12일까지 각종 벌금 티켓의 연체 기록이 법원으로 넘어간 개인이나 사업체 등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정국에 따르면 현재 약 140만 건의 벌금 티켓에 대한 연체 기록이 법원에 넘어간 상태입니다. 가장 흔한 규정 위반 사항은 업소 앞 청소와 재활용품의 부적절한 분류, 무면허 업소, 인스펙션 미실시 등입니다. 이번 사면 프로그램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우선 벌금 원금을 지불한 뒤 연체료에 대한 책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신청 대상자 중 규정 위반 티켓을 받은 후 이의 신청을 위한 공판에 참가하지 않은 경우에는 벌금 원금 전액을 납부해야 하는 반면 그동안 벌금을 내지 않아 추가된 이자나 공판에 참가하지 않아 부과된 연체료는 면제됩니다. 만약 공판에 참가했다면 추가 연체료가 사면되는 것은 물론 벌금 원금도 25% 할인됩니다. 최근 신규 이민 지도가 바뀌고 있습니다. 중국계와 인도계가 신규 이민자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던 멕시코계를 넘어 폭증하고 있습니다. 또 미국 내 절반 가까운 주들에서 중국계와 인도계 이민자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이 2014년 인구 센서스를 자체 분석한 결과 그해 전체 이민자 중 인도계가 13만 6천 명, 이어 중국계 12만 8천 명, 멕시코계 12만 3천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2005년 조사보다 중국계는 10배, 인도계는 6배나 폭증한 것입니다. 최근 9년 사이 중국계와 인도계가 신규 이민자의 절대 다수를 차지해온 멕시코계를 뛰어넘고 있음을 보여줬습니다. 이러한 역전 현상은 지역별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2005년 당시 중국계 이민자가 가장 많았던 주는 7개 주에 불과했지만 2014년 31개 주에서 중국계 이민자 수가 멕시코계를 앞질렀습니다. 같은 해 4개 주에서 집중됐던 인도계 역시 2014년 25개 주에서 멕시코계를 따돌리고 최다 출신 국가로 기록됐습니다. 멕시코계의 이민 정착지 1순위인 가주 역시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2014년 이민자 최다 출신국은 중국이었고 인도와 멕시코가 비슷한 수준이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중국과 인도의 고학력 IT 기술 인력들이 대거 미국 기업에 취직한 뒤 가족들을 불러들이는 새로운 이민 형태가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습니다. 이에 반해 멕시코계 이민자는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카 바이러스의 감염 우려가 증폭되고 있습니다. 플로리다주에서 임신부 84명이 지카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으로 밝혀졌으며 지카 바이러스에 감염된 신생아 출산이 급격히 늘어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습니다. 9일 ABC 뉴스에 따르면 마이애미대 의료진들은 전날 열린 지카 바이러스 대책 포럼에서 이같이 발표하고 지카 바이러스에 감염된 신생아 출산이 급격히 늘어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번 포럼은 잭슨 메모리얼 병원에서 태어난 신생아가 소두증에 걸린 사실이 확인된 뒤 하루 만에 열렸습니다. 지카 바이러스 감염의 긴박한 상황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병원에서만 임산부 15명이 지카 바이러스의 양성 반응을 보였다고 크리스틴 커리 박사가 전했습니다. 현재 플로리다주 내에서 지카 바이러스에 감염된 환자는 660명인 것으로 의료진들은 포럼에서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해외여행에서 감염된 환자 수는 604명,
자생적으로 감염된 환자 수는 56명으로 각각 집계됐습니다. 한편 8월 뉴욕주에서도 지카 바이러스 감염자는 뉴욕시 414명을 포함해 모두 537명으로 늘어났습니다. 계속해서 월드 리포트입니다. 일본에서는 지난해 흑인 혼혈 여성이 미스 일본으로 뽑혔는데 올해는 또 인도계 혼혈 여성이 뽑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일본을 대표하는 여성은 순수 일본인이어야 한다는 주장과 다문화 시대에 일본도 바뀌어야 한다는 주장이 맞서고 있습니다. 지난 월요일 도쿄에서 열린 미인 대회. 올 연말에 열리는 미스 월드 대회에 참가할 일본 대표를 뽑는 자리입니다. 우승자가 호명되는 순간 많은 일본인들은 의외의 결과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일본의 아름다움을 전 세계에 알릴 미녀 사절이 인도인 아버지와 일본인 어머니 사이에 태어난 혼혈 여성이었기 때문입니다. I never really thought that half was a negative thing for me. And I love to be, it's me. 혼혈 여성의 일본 미인 대회 우승은 작년에도 있었습니다. 미스 유니버스 대회에 참가할 일본 대표로 아버지가 미국계 흑인인 아리아나 씨가 뽑힌 겁니다. 까무잡잡한 피부에 서구적인 체형을 가진 미스 재팬이 탄생하자 일본 열도는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Because half is not 100% Japanese, says this high school student. 왕관을 반납하라는 여론까지 일면서 아리아나 씨는 직접 나서 자신이 일본인임을 증명해야 했습니다. My appearance isn't Asian, but I think I'm very much Japanese on the inside. 일본에선 혼혈인을 절반을 의미하는 영어 단어인 하프라고 부릅니다. 반쪽짜리 일본인이란 뜻으로 혼혈인을 향한 차별적 시선과 함께 단일 민족이라는 자긍심을 드러내는 겁니다. It sounds strange, but for us mixed kids, we need this word hafu. It gives us an identity. 하지만 현실은 급속하게 다문화 사회로 재편되는 상황. 일본에 사는 외국인의 비율이 빠르게 높아지는 것은 물론 신생아 50명 가운데 1명 정도는 혼혈로 태어나고 있습니다. Virtues and social cohesion because of homogeneity. The reality is, over the last 20 years, there's been a doubling of the percentage of the population that's foreigners. 때문에 혼혈 여성의 미인 대회 우승은 일본 사회가 인종차별적 문화에서 탈피해 다양성을 받아들이기 시작했다는 의미로 해석되기도 합니다. 물론 국제 미인 대회에서 우승 확률을 높이려는 꼼수라고 평가절하하는 시선도 있지만 다문화 시대를 맞은 일본이 풀어야 할 숙제를 수면 위로 끌어올린 것만큼은 분명해 보입니다. 다음은 간추린 소식입니다. 지난 1일 뉴저지주 서섹스 카운티 프랭클린에서 실종된 타미 김 씨가 10일 만인 10일 아침에 에섹스 카운티 프랭클린 지역의 숲속에서 사냥꾼에 의해 발견됐습니다. 김 씨의 어머니는 딸이 자가 면역 질환이 있으며 치료를 위한 약물이 떨어졌는데 오늘 시작된 사냥 시즌 덕분에 딸이 살아 돌아왔다고 말했습니다. 김 씨는 실종 당시 랩탑을 들고 인근 스타벅스에 방문한 후 연락이 두절됐었습니다. 뉴욕시 대형 주차장 운영업체가 크레딧카드 사용자에게 부당한 수수료를 청구했다는 이유로 집단 소송을 당했습니다. 아이콘 파킹 시스템스와 퀵팍 매니지먼트는 현금 대신 크레딧카드를 사용하는 고객에게 수수료 명목으로 $2씩을 추가로 부과해왔습니다. 뉴욕 시민인 러셀 스피처와 마르고 스탠커스는 뉴욕 고객 15,000명을 대표해 크레딧카드에 추가 요금을 부과하는 것은 뉴욕주 법에 어긋난다며 맨하탄 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서포 카운티 주민들의 식수와 생활 용수로 사용되는 페코닉강과 퍼지강 오염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스토니브룩 대학이 롱아일랜드 일대 29곳 강가의 용존 산소량, 대장균 박테리아, 녹조 현상 등을 조사한 결과 서포 카운티 페코닉강과 퍼지강의 오염도는 상중하 단계 중 최하 수준으로 밝혀졌습니다. 이 같은 수질 오염은 오래된 정화시설에서 나오는 유독물질, 농업 해수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미주 한인 청소년재단이 노아은행의 후원으로 2016년도 KAYF 노아은행 장학생 모집에 나섰습니다. 김광수 재단 회장은 노아은행으로부터 3만 달러라는 큰 금액을 후원받아 청소년 재단 학생들뿐만 아니라 커뮤니티의 모든 학생들도 지원할 수 있는 장학 사업을 펼칠 수 있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지원 자격은 신분에 상관없이 2016에서 2017 학년도 기준 고등학교와 대학생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화요일은 맑고 쾌청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80도, 섭씨 27도, 밤 최저 기온은 67도, 섭씨 19도 예상됩니다. 수요일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다소 기온이 오르면서 습도가 높겠습니다. 목요일은 화창한 날씨에 서늘하겠습니다. 금요일은 대체로 맑은 날씨에 아름다운 가을 하늘이 이어지겠습니다. 항상 여러분과 함께하는 채널 K 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